강북구 재래시장 통닭집. 정복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상이었죠. 기름 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아줌마, 통닭 한 마리요. 네, 금방 튀겨드릴게요. 복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소리, 이 냄새가 바로 복래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름 튀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구부정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막내딸 미선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35살의 미선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복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엄마를 챙기는 착한 딸이었죠. 응,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요. 제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미선이의 말에 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뭘 하고 살겠어요. 이 가게가 바로 복래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복래는 카운터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 박정수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장남 대호, 장녀 경희, 막내 미선이가 모두 어린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애들이 다 컸네. 복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래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왔죠. 장남 대호는 건설회사를 다니며 아파트 분양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장녀 경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저녁 무렵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통닭 한 마리 포장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복래는 갓 튀긴 통닭을 포장지에 싸면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요즘 장사는 어때요? 글쎄요, 예전만 못해요. 아줌마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김씨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재래시장까지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하루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날이 많았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집에 들어서니 미선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은 어땠어요? 그냥 그래.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복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특히 다리가 많이 아팠죠. 미선이가 복래의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는 게 점점 버거워졌죠. 그래도 이 일을 그만두면 뭘 하고 살겠어요. 복래에게는 이 통닭집이 전부였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복래는 또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여보야, 우리 애들 잘 키웠지? 정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고생 많았어. 복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대호는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고 경희는 미국에서 소식도 뜸했죠. 미선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복래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덮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복래의 삶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72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복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정수가 나타나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복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례가 통닭을 튀기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대호가 아내 순영과 함께 들어왔어요. 평일 오후에 웬일인지 신경이 쓰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영이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죠. 아, 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복례는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뭔 이야기? 엄마,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가게 말이에요. 엄마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시잖아요. 대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복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가게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요?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매출도 많이 줄었잖아요. 몸도 힘드시고요. 순영의 말에 복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돼. 엄마, 우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대호가 주머니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건물 사진이 인쇄된 광고지였어요. 명품 실버하우스요. 거기 정말 좋대요. 복례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깔끔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실버타운? 네, 어머니. 거긴 호텔 같고 편히 쉬며 살 수 있어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다 해주고요. 순영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집이 좋은데. 엄마, 미선이도 결혼해야 하잖아요. 계속 엄마 돌보느라 못하고 있어요. 대호의 말에 복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선이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선이가 뭐라고 했어?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알잖아요. 35인데 아직 결혼 못하고 있어요. 복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미선이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갑자기 이런 곳에 들어가라니. 어머니, 견학부터 해보세요. 정말 좋을 거예요. 순영이 팸플릿을 펼쳐 보여줬어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등 시설들이 화려하게 소개되어 있었죠. 월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그게 조금 비싸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 가게 팔고 집도 정리하면 충분할 거예요. 대호의 말에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를 팔아? 네, 어차피 장사도 안 되잖아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입주비 내고 남은 돈은 용돈으로 쓰시면 되고요. 복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팔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직은 일할 수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복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이 가게가 우리 집안의 터전인데. 터전이 뭐 그리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순영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대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이 섭섭했어요. 우선 견학이라도 가보세요. 가서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순영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실버타운 상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대호와 순영이 나간 후 복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팸플릿을 이리저리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미선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왔다 갔다면서요? 응, 왔다 갔어. 뭔 이야기 했어요? 복례는 망설이다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미선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실버타운이요? 내 오빠가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네.
미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혹시 쟤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례는 얼른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전 괜찮아요.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요. 하지만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도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다만 엄마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뿐이었죠. 밤늦게 복례는 팸플릿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화려한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좋아 보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좋기만 할까? 복례는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대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일까요? 그리고 통닭집 매각 이야기도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운영한 가게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복례는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야,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 정수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을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요. 복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선 견학이라도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례는 대호와 함께 명품 실버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2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죠. 어머니, 어때요? 정말 멋지죠? 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빛났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죠. 안녕하세요. 박대호 고객님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네,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 견학 오신 거죠? 김수진의 미소가 밝았습니다. 복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우선 시설부터 둘러보실까요? 김수진은 복례를 안내하며 이곳저곳을 보여줬습니다. 식당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죠. 식사는 하루 세 끼 모두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요. 정말 좋네요. 복례는 감탄했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밥을 해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있다니요.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건강해 보였죠. 운동 프로그램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개별 맞춤 운동을 지도해드려요. 도서관도 구경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몇 분이 책을 읽고 계셨죠. 여기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견본방이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가구며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우와, 정말 좋네요. 복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집보다 훨씬 깔끔하고 편리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같은 분께는 이런 타입을 추천해드려요. 월 관리비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비싸긴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식사, 청소, 의료, 운동 등등 말이죠. 김수진이 설명했지만 복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입주비는 얼마나 되나요? 3억 원입니다. 하지만 퇴실할 때 80%는 돌려드려요. 복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큰돈이었죠.
엄마, 집이랑 가게 팔면 충분해요. 대호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견학을 마치고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김수진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오늘 계약하시면 입주비 10% 할인해드립니다. 오늘요?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네, 특별 이벤트예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김수진의 말에 대호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급하잖아. 어머님, 좋은 방은 금방 나가요. 망설이시다가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김수진이 복래를 재촉했습니다. 복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 이후에는 할인이 안 돼요. 결국 복래는 계약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가 궁금해했어요. 엄마, 어땠어요? 시설은 정말 좋더라. 복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럼 들어가실 거예요? 글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날 밤, 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일 계약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너무 급하잖아. 엄마,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대호의 말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복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다시 가볼게. 다음 날, 복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억 원의 입주비와 월 200만 원의 관리비.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정해져 버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2주 후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김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래는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2주 동안 복래는 바쁘게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기가 아까웠죠. 엄마, 이런 건 가져가 봤자 쓸 데가 없어요. 대호가 오래된 그릇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복래는 아쉬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통닭집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아줌마, 어디 가세요? 실버타운에 들어가요. 이제 쉬려고요. 섭섭하네요. 여기 통닭이 제일 맛있었는데. 복래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복래는 큰 가방 2개만 들고 명품 실버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입주 수속부터 도와드릴게요. 김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예전보다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방은 견본 방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예요. 담당 요양사 이미경이 설명했습니다. 복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첫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래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네, 정복래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좀 지나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박순자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복래는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복래는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 같았어요. 처음처럼 친절하지 않았죠. 어머님, 방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드려요. 이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요? 처음에는 매일 해준다고 했는데. 아, 그건 처음 일주일만이에요. 적응하시라고요. 이미경의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복래는 기분이 상했어요.
식당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8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이제는 4가지뿐이었죠. 왜 반찬이 줄어들었나요? 복내가 식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남기셔서 줄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8가지였잖아요. 그건 견학 온 분들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해요. 복내는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견학할 때와 실제가 다르다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상주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2번만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복내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오세요. 급한 일 있으시면 119 부르세요. 상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상주는 간호사만이에요. 의사는 정기 방문이에요. 복내는 점점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약속과 다른 게 너무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미선이와 이야기라도 했는데 여기서는 혼자였어요. 다른 입주자들과도 쉽게 친해지지 않았죠. 저녁에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아요? 글쎄, 생각보다는. 복내는 불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선이의 말에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적응하자.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복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주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복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과 다른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미경이 방 청소를 대충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도 제대로 닦지 않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지 않았어요. 이미경 씨, 침대 시트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침대 시트는 2주에 1번 갈아드려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처음 1달 만이에요. 이제는 정규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이미경의 말투가 점점 건방스러워졌습니다. 복내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이 너무 짰어요. 복내는 혈압이 높아서 짠 음식을 피해야 했거든요. 요리사님, 국이 너무 짜요. 좀 싱겁게 해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젊은 요리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내는 기가 막혔어요. 혈압 때문에 짠 음식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개별 식단 신청하세요. 월 30만 원 추가해요. 복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 관리비를 200만 원이나 내는데 개별 식단은 또 따로 돈을 내라니요. 그날 오후 복내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수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김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수진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견학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약속하신 것과 너무 달라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식사도 짜고 의료 서비스도 엉망이고요. 어머님, 저희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럼 계약할 때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표준 서비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김수진의 말에 복내는 답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계약서 한 부 더 주세요. 계약서는 한 부만 드려요.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보시든지요. 복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계약서인데 복사비를 내라니요. 저녁에 다른 입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복내가 옆자리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봉수라고 했어요. 6개월 됐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서비스가 나빠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돈 다 냈는데. 김봉수의 말에
복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항의해봤어요? 해봤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다 예민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복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복내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님 계세요? 원장님은 바쁘세요. 무슨 일이신지 접수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그럼 예약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10분 정도 시간 있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니. 복내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미선아, 여기가 생각보다 별로야. 복내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약속한 것과 너무 달라. 서비스도 엉망이고 직원들 태도도 나빠. 엄마, 그래도 적응하시면. 적응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속은 것 같아. 미선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볼까요? 그래, 대호한테 이야기해봐. 다음 날 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뭐가 문제예요? 복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적응이 아니라 속임수야.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대호의 말에 복내는 실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한 곳은 없잖아요. 집에 있을 때도 불편한 게 많았잖아요. 복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니요. 며칠 후 원장과의 면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내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원장실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정복래 어머님이시죠? 원장 최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50대 남자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복내는 그동안의 불만 사항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최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런 불만을 제기하세요. 그럼 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최민수의 말이 복내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계약할 때 약속한 걸 지키라는 게 완벽한 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님, 상황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왜 그렇게 좋다고 홍보하세요? 홍보는 홍보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복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홍보는 홍보일 뿐이라니. 그럼 거짓말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다른 분들은 불만이 없나요? 있긴 하죠. 하지만 다들 적응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최민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내는 허탈했습니다. 10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원장실을 나오는 길에 김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원장님과 상담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 그럼 그냥 참고 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불만 있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김수진의 말에 복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가라고요. 3억 원이나 낸 곳에서요. 그날 저녁 복내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복내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약속과 다른 게 너무 많았거든요. 복내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오늘 원장과 면담.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다며 무시함. 김수진은 나가라고 함. 복래는 펜을 꽉 쥐고 글을 썼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직원들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려움을 이겨낸 복래였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복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복래가 로비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정복래라고 합니다. 저는 전노식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어르신은요? 저는 8개월 됐죠. 전노식은 복래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복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적응하라고만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생각과 많이 달라요. 전노식의 대답에 복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약속한 것과 너무 달라서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기록하고 있어요. 전노식이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기록이요? 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복래님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요. 복래는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전노식이 복래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복래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세요. 전노식은 찻잔을 받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문기자를 했어요. 30년 동안 언론사에서 일했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상한 점들이 더 잘 보이나 봐요. 여기는 뭔가 체계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전노식의 말에 복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점이요? 우선 계약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조항들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노식이 자기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거죠. 복래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기자 출신이라 눈이 다르더군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문제예요.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입주한 후에는 태도를 바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건 의료 서비스예요.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 못해요. 전노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달에 한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간호사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했어요. 결국 가족이 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복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안 났지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 일을 기록해 두셨어요? 물론이죠. 날짜, 시간, 상황 모두 적어뒀어요. 전노식이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래님도 겪으신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복래는 전노식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더군요. 노식 씨,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응하라고만 해요. 전노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녀 생일에도 못 갔어요. 외출 신청을 했는데 건강상 위험하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외출도 제한하나요? 네, 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아들이 노인네가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며 사인을 안 해줘요. 복래는 기가 막혔습니다. 성인인데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다니요. 그럼 우리가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감옥보다 나을 게 뭐예요. 전노식의 말에 복례는 섬뜩했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전노식에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식사도 점점 부실해져요. 처음에는 고기 반찬도 나왔는데 이제는 나물 위주예요. 저도 봤어요. 견학 오는 날에는 갑자기 메뉴가 좋아져요. 정말요? 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견학 있는 날에는 갈비찜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콩나물 무침이에요. 전노식이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견학 일정과 메뉴를 비교해서 적어놨더군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속이고 있어요. 복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만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전노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우울증 약을 드세요. 여기 온 후에 시작하셨대요. 정말요? 김봉수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세요.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복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들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을 찾아야 하고요. 전노식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복례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복례님은 용기가 있으세요. 원장한테까지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복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록부터 시작해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증거로 남겨두는 거예요. 전노식이 새 수첩을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시작해보세요. 복례는 수첩을 받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되었어요. 노식 씨, 고마워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둘이니까 힘을 합쳐봐요. 그날 밤, 복례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전노식을 만난 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일을요. 오늘 전노식 씨를 만났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복례는 펜을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복례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노식이라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전노식과 복례는 본격적으로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서 만나 전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복례님, 어제 저녁 식사 어땠어요? 반찬이 또 줄었어요.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 미역국만 나왔어요. 복례가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견학 온다더군요. 그럼 오늘은 메뉴가 좋아지겠네요. 둘은 이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메뉴가 달라졌어요. 갈비찜, 생선구이, 잡채까지 나왔습니다. 봐요. 역시 견학 있는 날이에요. 전노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젊은 부부 보이시죠? 견학 오신 분들이에요. 복례는 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김수진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도 속았구나. 맞아요. 체계적인 사기예요. 전노식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용이에요. 평소 식사와 견학날 식사를 비교할 거예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례님, 혹시 입주비로 얼마 내셨어요? 3억 원이요. 퇴실할 때 80% 돌려받는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전노식이 계약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공제 후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시설 이용료를 빼고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빠질지 모르죠. 복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3억 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여기 작은 글씨로 건물주 변경 시 계약 조건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노식의 말에 복내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바뀌었어요. 원래는 의료법인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인수했어요. 언제요? 3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가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복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계약할 때는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의료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믿고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돈벌이가 목적인 회사였어요. 전노식이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새 건물주는 비용 절감에만 관심이 있어요. 직원 월급도 깎고 식재료비도 줄였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예전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말해줬어요. 양심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복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내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대호야, 나야. 아, 엄마. 잠깐만요. 대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거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뭔 이야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거기 생활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여기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알고 있었어? 대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엄마, 그런 것보다 건강 잘 챙기세요. 대화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복내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에 전노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식 씨, 우리 아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걸요? 건물주 변경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노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복내님 아드님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아파트 분양 일을 해요. 그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복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날, 전노식이 놀라운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복내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내님 통닭집 매각건을 알아봤는데요. 전노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닭집이 2억에 팔렸다고 하셨죠? 네, 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가는 2억 8천만 원이에요. 복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8천만 원을 누군가 빼돌린 거예요. 그럼 대호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더 문제가 있어요. 전노식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8천만 원이 이 실버타운 투자에 들어갔어요. 복내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 말이에요? 대호 씨가 이 실버타운 투자자 중 한 명이에요. 복내님 돈으로 투자한 거죠. 복내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복내님을 여기 보내고 통닭집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던 거죠. 복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복내님, 진정하세요. 화낼만 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해요. 전노식이 복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선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사기 계약이라면 가능해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전노식의 말에 복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복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해봐요.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분노와 함께 각오도 생겼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전노식과 함께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죠. 정수야,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복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복례와 전노식은 일주일 동안 다른 입주자들을 만나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박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3개월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갔어요. 전노식이 증거 자료를 보여줬죠. 그럼 우리가 계약할 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맞아요. 의료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믿고 들어왔는데요. 복례의 말에 박순자는 분노했습니다. 어쩐지 서비스가 점점 나빠지더라니. 김봉수 할아버지도 합류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는 갈수록 부실해지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요. 우리가 뭉쳐서 대응해야 해요. 전노식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모든 증거를 모아서 집단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입주자들이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에 끼워 넣지 마세요. 괜히 말썽 피우면 더 불편해져요. 이효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먹어서 무슨 싸움을 해요. 그냥 참고 살아요. 복례는 답답했습니다. 참고만 살면 더 당해요. 당하면 어때요? 갈 데도 없는데. 이효순의 말에 복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많은 노인들이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례와 전노식, 박순자, 김봉수 할아버지 정도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최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박순자가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복례와 전노식이 달려갔어요. 최영순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례가 다가가 최영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최영순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어요. 빨리 간호사 불러요. 전노식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정미란이 뛰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프다고 하세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복례가 말했지만 정미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방에서 좀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상해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전노식이 항의했지만 정미란은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판단은 제가 할게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라도 불러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내일 오세요. 복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응급 상황인데 내일까지 기다리라고요? 응급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컨디션 난조일 뿐이에요. 정미란이 최영순을 휠체어에 태워 방으로 데려갔어요. 복례와 전노식은 불안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심각해 보였는데.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안 했어요. 두 사람은 계속 최영순의 방을 지켜봤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최영순의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최영순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딸이 놀라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정미란이 와서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상하네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복례가 소리쳤습니다.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그냥 방에 눕혀두기만 했어요.
최영순의 딸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아, 그게. 보통 그런 증상은. 정밀한이 변명을 하려다 말았어요. 최영순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가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119가 도착해서 최영순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복례와 전노식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아침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어요. 최영순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복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입주자들이 모였어요.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생명을 담보로 장난치는 거예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저런 일을 당할지 몰라요. 김봉수도 불안해했어요.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노식이 일어났어요.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요? 우선 원장부터 만나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요.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해봐요. 그날 저녁 복례는 수첩에 오늘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최영순 할머니 심근경색. 아침부터 증상 호소했지만 간호사 정밀한이 무시. 오후에 딸이 와서야 병원 이송. 의사는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함.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전노식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복례님, 최할머니 딸분이 고소장을 냈대요. 정말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요. 복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잘 됐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제 후배가 기자라서요. 전노식의 말에 복례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까요? 아마 실버타운 측에서 무마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최민수 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최민수가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응급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점 양해 바랍니다. 복례가 일어났습니다. 양해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잖아요. 큰일 없었다고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 바뀐 것도 숨겼고 서비스도 약속과 달라요. 견학 올 때와 평소가 완전히 다르고요. 복례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전노식이 도와줬죠. 이건 견학날 식단이고 이건 평소 식단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입주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조항들을 숨겼어요. 전노식이 계약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최민수가 당황했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해요? 사람 죽을 뻔한 게 오해예요? 그리고 입주비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복례의 말에 다른 입주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하고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함부로 해지할 수 없어요. 사기 계약이면 무효해요. 전노식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언론에도 제보했고요. 최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요? 언론에? 네, 이미 기사 준비 중이에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거였죠. 여러분, 침착하세요.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최민수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입주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복내는 전노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긴급회의 다음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노식의 후배 기자가 쓴 탐사 보도였어요. 명품 실버하우스의 민낯, 노인들을 속인 사기 계약. 복내는 신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어요.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사실 은폐, 허위 광고, 의료 서비스 부실, 계약서 조작까지요. 복내님, 봤어요? 일면 머리 기사예요. 전노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노식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복내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오전 10시 최민수 원장이 복내와 전노식을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죠.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사실이니까 충격적이죠. 복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게 거짓말하고 속일 이유가 되나요? 전노식이 반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미 신뢰는 깨졌어요. 복내의 말에 최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 해지해주세요. 입주비 전액 돌려주시고요. 그건 회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최민수가 난색을 표했지만 복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론에 더 많이 알리겠어요. 법적 대응도 하고요. 아, 잠깐만요. 상의해보겠습니다. 최민수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내님, 대호 씨가 왔어요. 전노식이 알려줬습니다. 복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로비에서 대호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뭐하러 왔어? 복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 내가 내 통닭집 돈 빼돌린 게 오해야? 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건 8천만 원이나 가로채고서 오해라고 하니.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투자하려던 거였어요. 수익 나면 드리려고 했고요. 허락도 없이 내 돈을. 엄마가 반대하실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지. 내 노후 자금인데. 복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나를 속였는데.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돈 당장 돌려줘. 그게 지금은 어려워요. 투자 횟수가 안 돼서. 복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언제 줄 건데? 시간을 좀 주세요. 꼭 갚을게요. 믿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복내가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엄마. 대호가 복내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나를 여기 가둬놓고 내 돈 가로채고. 복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게 보답이야? 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복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내님, 관할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전노식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실버타운 운영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간다고 해요. 복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기사 보고 조사에 착수했대요. 그럼 우리가 이긴 건가요?
거의 그런 셈이죠. 운영 허가가 취소되면 계약도 무효가 돼요. 복내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에 대한 실망이 더 컸거든요. 일주일 후 실버타운 운영사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민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희의 잘못된 운영으로 피해를 드린 점 깊이 사과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입주비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복내와 전노식, 박순자, 김봉수 할아버지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내님과 노식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어요. 복내도 감격했습니다. 한 달 후 복내는 실버타운을 나왔습니다. 전노식과 몇몇 입주자들도 함께였어요. 복내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선이와 함께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전노식도 아들과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노식씨,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내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악수했습니다. 복내가 미선이와 함께 구한 전셋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복내는 진심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며칠 후 복내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다시 통닭집을 열려고 해. 엄마, 정말요? 응, 작은 가게라도 내 일을 하고 싶어. 복내는 되찾은 돈으로 작은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개업 첫날, 예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돌아오셨구나. 통닭이 그리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복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복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호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돈도 갚지 않았고요. 하지만 복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먼저야. 복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대호는 피는 같아도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신 미선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노식 같은 진짜 친구도 생겼고요. 한 달 후 복내는 작은 통닭집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통닭을 튀기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아줌마, 통닭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복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돌볼 차례야. 복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내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비쳤어요. 72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어렵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녁에 미선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이게 진짜 내 삶이야. 복내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엄마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모녀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통닭집 매출이 좋았다.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복내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야, 나 이제 괜찮아. 내 힘으로 잘 살 거야. 복내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내에게는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죠. 72세 정복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요.